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양영일 사장님과는 어떤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 생각 그대로 한번 내놔보려고 합니다. 물봉 딩굴님의 질문을 한 6가지 올려봤는데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6개까지는 다 못하겠고 3개씩 잘라 합시다. 하나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공산체제, 김종석, 우상화 같은 즉 정치 잔재들을 남북한 당사자 간에 어디까지 말소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 이거 상당히 미래 비전적으로 보면 중요한 문제거든. 그럼 뭐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지. 이분은 이걸 하면서 금수산 시신궁전, 주체사상 탑, 그 다음에 김일성 적석 특각 모조리 파괴해야 할까요?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우상화 체제를 정리하고 우상화를 잔재를 청산한다. 이건 청산에 관한 문제니까. 그 청산은 그건 북한 사람 자체로 해야지. 북한 주민 자신이 손으로 해야 돼. 그럼 북한 사람들로 우리 자체로 뭐 내부 봉기가 일어나서 자체로 청산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봉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신진 세력들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북한에서 그 생활하다가 여기에 와겠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킬 그런 리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거란 말이야. 노동당 첫 번째 해체하고 뭐 그다음에 저 뭐 권력기관, 국가보위부, 안전부, 사회안전부, 검찰, 북한군 보위사령부, 북한군 장성들. 그 장성들도 또 급을 나눠야지. 그거 다 나눠야지. 그리고 각종 그 들어가 있는 우상화 그 기관들 있잖아요. 우상화 기관들 많지. 이제 그거는 당이 우상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당은 지시하는 거고 거기서 집행하는 놈들도 있잖아. 집행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많지. 저 김일성 족속 이 체제의 그 각 분야의 중앙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렇지. 그 청산하면 북한 체제와 우상화 청산에서는 기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 김일성 족속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거는 북한 주민이 손으로 딱 해야 돼. 수동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와 김일성 족속 우상화의 이 잔재들 철저히 청산하는 길에서 5대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 이걸 청산하자면 김일성 족속 통치 철학인 주체사상 철폐, 김일성 족속 신격화의 지상의 법인, 당위일족 용도체계 확립의 10견칙 철폐, 노동당 해체, 정치범 수용소 해체 및 모든 정치범 석방. 사면 석방해야 돼. 사면 석방에 다 석방하고 김일성 족속 체제의 최대 피해자들인 이 분야에서는 골간을 이뤄야 되거든.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를 갈망했던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정치범으로 끌어갈 때 뭐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 사회주의권에서 종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그 물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도 김일성이가 저 일당 독재는 싫어했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려간 거 아니에요? 다 몰려가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개혁개방 제창자들. 그 사람들로 중앙정부를 꾸려야 돼요. 무조건 꾸리고 하는데 그 길에서 이런 거 하는 데는 대한민국 정부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 북한 사람 자체로 그 과도기 정부를 내어갖고 임시정부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되거든. 그 주체사상탑을 폭파해버리고 시신궁전을 드러내고 만수대 혁명박물관과 그 쌍동상 까버리고. 근데 그 돈도 만만치 않아요. 쌓는 건 힘들어도 파괴하는 건 쉬워. 북한에 동상이 한 수만 개가 될걸? 김일성 동상 하나만 있을 때 3만 8천 개라고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김정일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한 7만 개가 된다는 소리 알고 북한에 전국 각지에 깔린 게 다 까내야 돼.
글쎄 말이야, 그거, 사적관. 사족관, 혁명 전적지. 이게 다 잔재거든. 우상화 잔재들. 근데, 뭐, 건물까지 파괴를 안 해야 돼. 할 우리 필요는 없지만은. 경제적인 선식이 때문에 그러면 그거 잘 지났어요. 그 김일성 족속의 상징물들을 다 파괴하는데, 다 동상. 이거는 무자비하게 파괴해야지. 그건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건 다 까내고, 사적관은 그 건물을 써먹어야지. 건물은 써먹어야지. 건물을 써먹어야지. 그거까지 파괴하면 안 되고, 시신궁전도 파괴하면 안 되고, 그 김일성이 아니야, 시신 좀 밀어버려야 돼. 그 김일성이 그 시체는 드러내고, 거기다가 딴 기관을 써야지. 그거는 묘지 용도로 썼기 때문에 애굽의 피라미드나 하테크 안에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놔둬? 근데 그거 파괴하는 돈도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계속 나가면 북한 주민들의 결론에 따라서 하는데 문제는 북한 이상한 체제를 정리하는 정치적 잔재들을 제거하는 데서 대한민국 당국자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나는 그렇지. 이분이 이걸 물어봤거든. 이건 북한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건 북한 주민들이 해야 돼.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특각은 어떻게 하겠는가? 특강은 뭐 허물 필요 없잖아. 놔둬야 돼. 전시 관광용으로 관광용으로 전시해야 돼. 전시해야지. 김일성 족속이 전역에 제 땅처럼 해집고 다니면서 산적 건물 좋고 경치 좋은 거기에다 다 특각을 세워놨는데 북한에 몇 개 도가 구도냐 구도. 한 개도에 평균 2개, 3개 다 있어. 몇십 개는 되지. 몇십 개는 되지. 오드름 된 도에 가면 4개, 5개가 네 개, 다섯 개니까 있는 것도 이거는 허물 필요 없고 이 김일성이 그 독재 산물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한테 관광시켜야 돼. 관광 교사로 삼게. 맞아. 이 독재 산물이 어드른 건가고 이거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파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 족속의 모든 잔재들은 그놈들이 대한민국의 주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 당국 간에 어느 건 허물자 어느 건 놔두자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 근데 통일도요. 지금 우리가 와서 느꼈잖아요. 처음부터 부딪히려면 힘들고요. 천천히 부딪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와서 이게 오랜 세월을 지났잖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뭐 적응하려고 그래서 적응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 남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적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트러블도 처음에는 조금씩 있었잖아. 남한 사람들하고 뭐 70년 동안 뭐 문화가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어. 좀 부딪히다 보면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뭐 같아. 통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통일로 빨리 갈 일도 없어. 북한이 너무 낙한 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출 수 있거든. 천천히 부딪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시스템은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가야 돼. 대한민국을 모델로 한 그걸 깔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모델로 한 시스템을 깔 때는 대한민국의 당국과 충분히 협력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 그거는 별 문제지만은 김일성 족속 우상화, 북한 공산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손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그건 무조건.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통일되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다시 북한과 왕래할 것인데,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탄압할 당시 북한 군대나 간부들, 다른 인민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 이런 것들을 법으로 단죄해야 할까요? 그래야 한다면 어느 법으로 해야 할까요? 이거거든. 법은 뭐 별거 없어. 이거는 김일성 족속의 망고의 죄악을 규탄하는 선상에서 해야 되거든. 통일되면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요? 대한민국 그 헌법에 기초해서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해야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북한과 같은 역사를 안 겪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법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간부들, 북한군이나 정치범 수용소 이런 것들은 어느 법으로 단죄해야 할까요? 이거는 김일성 족속 범죄위원회를 무조건 출범시키고 그 선상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거든. 그래. 범죄위원회는 무조건 내려야 돼. 그러나 처리 방법, 처형 방법은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전 세계 인권 전문가들, 법 전문가들, 인권에 준해서 이 범죄 행위에 준한 전 세계 전문가들을 고무도 초청해야 돼. 단죄의 역사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지. 근데 그 북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그 그거는 피해자들이 하늘에 사무친 원한이 있겠는데. 그거는 다 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어느 법으로 해야 할까요? 이거는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대한민국 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범자 처리 법정들이 많았잖아요. 이 모든 거 국제인권법 이런 데 준해서 북한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 맞춤형 법을 시급히 내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건 와닿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김일성 족속은 기상천외하고 도무지 야만적에서 이해도 못하는 범죄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기존은 국제인권법이라든가 대한민국 법이라든가 자유세계 모든 전범처리법이라든가 다 참작하되 김일성 족속 맞춤형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세 번째예요. 통일 후 이전까지 북한을 파국으로 몰아가면서 인민을 억제고 괴롭혔던 김씨 일가 당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단죄해야 할까요? 무조건 단죄해야지 이거는. 기준은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김일성 고국당 학교 나온 놈들이 그 통치기관의 기반 골간을 이룬 놈들이거든. 그 놈들은 한 법으로 모조리다. 모조리 처리해야 돼. 그 다음에 비밀경찰, 공개경찰, 상임위원회요, 국무위원회요. 그 다음에 북한군 총참모비요, 총정치국이요. 뭐 이런 것들 대가리들은지 이건 뭐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무조건 가둬야 되거든. 이거는 김일성 족속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니면 고국적인 통일 역사를 위해 그들은 모두 소금 면책해야 할까요? 이거요.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소금 면책한다는 건. 그건 개인이 생각하고 북한 인민들이 용서를 안 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소금 면책 불가능합니다. 일본 식민지 때하고는 틀리거든요. 틀리지. 일본은 다른 민족 아니야.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 제일 우대가리들. 정치국 상위원이요, 정치국 위원이요, 정치국 후보위원이요,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요, 비서요, 요급의 당, 군, 정예, 비밀경찰, 공개경찰 대가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 우두머리들이. 글쎄, 내가 말하는 건 뭐야, 하면. 거기 당, 군정의 대가리들은 김일성 고국당 학교 안 나오는 새끼들이 그렇지. 없다고. 다 고국당 학교를 나와야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고국당 학교 출신들은 모조리다. 모조리 다 제거해야 돼. 군은 만경대 혁명하고 나고 김일성 군사대학 나온 자들. 이건 여기 대상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 골간이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이건 포장해야 돼. 전향서를 씌워야 돼. 전체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범죄한 영역 내에서 충분히 비판해야 돼. 자기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해합니다. 용서합시다 하면 용서받는 거고 저놈은 죽어도 용서 못한다면 용서 못하는 거지. 소급 면책이 이 문제는 이런 말은 이 대상들에 한해서는 해당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이분이 뭐 어떤 취지로 질문한 건 알겠는데 북한의 특성이 있어요. 체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인민들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나 북한의 전체 행정 일꾼들, 행정 간부들은 총리요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면책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 간부들은 뭐 포갑기구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 김일성이 그 모순돌이요. 김일성 족속이 대지주라면 당 간부들은 마름이고 행정 간부들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북한 재건을 위해서도 많이 써야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 면책을 줘야 돼. 등용도 해야지. 등용도 다 하고 재건하는 전 과정에 이게 남한 사람들이 보통 생활된 북한의 간부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근데 행정 간부들은 내 생각에서는 이건 제외거든. 행정 간부들이 제일 불쌍해요. 불쌍하지. 행정 일꾼들도 피해자들이거든. 피해자예요. 그 연영무기가 총리할 때야. 총리. 총리. 할 때 우리 화학 공장에 무엇을 했냐면
합성 섬유 시험 공장을 하나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합성 고무를 만들라 그랬거든. 북한에 그 천연 고무가 없으니까 카바트에서 합성 고무를 생산해갖고 각종 그 생활 필수품을 만들려고 계획했단 말이야. 근데 라텍스가 있어야 돼. 그 고무를 만들려면. 그렇지. 예? 근데 연영무기가 그때가 총리할 때인데 연영무기가 그 합성 섬유 만들 때 몇 번 그 현장 시찰 나왔거든. 근데 마지막에 시범 운전을 해봐야 되잖아. 라텍스가 없단 말이야. 근데 원래 북한에는 주석 번트 있고 총리 번트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연영무기가 나와서 헌된 소리가 뭐냐면 내 총리 번트로서는 이거 원래 120톤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 한번 공장 돌려보려면 총리 번트로서는 넥스 40톤밖에 못 주겠다. 총리도 그렇게 무능력하게 만들어놨으니 경제를 관리하는 사령탑인데. 사령탑인데. 그러니까 이런 행정일꾼들 총리라고 해도 다 모순이라는 것. 이거는 북한 재건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은 철저히 북한 재건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것. 그들의 경험과 어느 쪽을 파괴하고 북한 간부들이 더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산다. 더 잘 알아요, 행정간부들이. 그래, 더 잘 알지. 그 사람들은 공과대학 나온 사람들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는 빠삭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분의 질문에 세 번째까지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